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카니발 개 섞으라! 오늘은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이 차량은 2021년식 4,000km 정도 탄 라운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18인치 휠을 낀 풀타임 4륜 싱글 터보 2.2 디젤 차량입니다. 봉고차 아니에요! 국민 패밀리카 자리를 노리는 다크호스 스타리아 라운지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좌석 코너링 롤링이 있네요. 전폭에 비해 전고가 높아서 지붕부터 기울어지는 느낌이에요.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세팅된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 시트가 크고 미끄러워서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SUV와는 색채감이 다른 코너링이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3톤의 무게지만 첫 출발 시 엑셀 피드백은 경쾌한 편이에요. 출발하고 속도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지만 한번 속도가 붙으면 무게감이 더해져서 탄력 주행이 장난 아니에요. 엑셀 안 밟고 공짜 주행의 시간이 많아지는 엑셀감이네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승용 감각 같아요. 페달을 밟자마자 빠른 담력으로 속도를 힘있게 잡아줘요. 물론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힘 자체는 만족스러운 감도예요. 저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평온한데요? 우려했던 것보단 안정적인 자세 변경이에요. 핸들 피드백이 승용만큼 날렵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현기표 빠릿한 움직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편안한 승차감까지 더해져서 시내 주행 시 답답하지 않아요. 대신 총 중량이 3톤이 넘기 때문에 자세 변경 등 퍼포먼스 면에서는 상용 느낌이 어렴풋이 나요. 노면 소음과 잔진동을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업 해주세요. 잔진동은 전고가 높아서 진동이 이렇게 울려 퍼져요. 노면 소음과 풍자름은 휠이 큰 편이 아닌데도 노면 마찰음이 좀 들려요. 풍자름은 고속에서만 좀 들어와요. 엔진 소음은 엔진룸 방음을 잘했는지 조용해요. 카니발과 산타페에 들어가는 2.2 디젤 엔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스타렉스 생각하면 황골 탈퇴 수준이에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회색 바디라 그런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그릴을 보자면 전면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입체적인 메쉬 패턴의 그릴이 적용되었어요. 이 차는 틴티드 브라스 크롬 컬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신선한 모습이에요. 번호판부에도 자글자글한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화려해요. 보닛 라인을 보자면 스타렉스와 비교시 보닛 섹션이 작아진 것 같아요. 급경사로 범퍼 그릴까지 내려오고 캐릭터 라인 없이 평평한 모습이에요.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길게 뻗은 주간주행등!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야, 이거는 라이트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는 거 들었어요. 헤드라이트는 야간에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들에게 눈부심 방지를 위해 범퍼 쪽에 낮게 배치되었어요. 8개의 큐브 모양이고 방향 지시등은 맨 윗칸에만 들어와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우주선 닮았다는 건 너무 식상하니까 지구에서 살고 있을 것 같은 외계인 같은 모습이에요. 빵상! 옆면부를 보자면 길이가 엄청나죠. 5255mm의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크다고 느꼈던 카니발보다 100mm나 긴 수치예요. 그리고 윈도우 비중이 늘어나면서 독특한 생김새예요. 전동 슬라이딩 도어와 사이드 스텝으로 언제 어디서나 여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자면 뒷유리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스타리아 레터링은 유리 안쪽에 표현되었고 틴티드 브라스 크롬은 엠블럼과 범퍼 하단에 적용돼요. 그리고 파라메트릭 픽셀이 적용된 리어 램프, 밤에 보면은 신비로운 감성이 있어요. 외관 총평! 스타렉스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완전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이에요. 컨셉카 같아 보이기도 하고 특히 라이트류 디자인은 수입차보다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은색 바디는 아니야. 시승회 땐 블랙 바디를 탔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 은색은 첫인상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도 신차 느낌은 맥시멈인 디자인입니다. 고속 코너링! RV만 타면 데자뷰예요. 롤링이 많이 와요. 코너 바깥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데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눌려서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승차감을 더했기 때문에 코너에서 한계치가 금방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오! 디젤 파워 쏘아리 젤로! 오, 진짜 소리 지르고 있어. 우와, 이러면서 가는데? 어머, 이거 탄력 주행이 장난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자율주행이야? 이거 공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야, 이거? 스타리아 2.2 디젤은 177마력에 44토크예요. 스타렉스와 비교시 2마력 상승하고 스포츠 모드가 추가되었어요. 가속감은 비슷하지만 5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고속 영역이 확장된 느낌이에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담력 빠르다. 제동거리도 길지 않고 속도 탄력이 붙은 상태에선 무게를 제어하기 힘들 텐데 전혀 부족한 기색이 없어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면은 부드럽고 노멀하게 잡힐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역시 강제 안정적이야. 의존용 차량이니까 운전대 감각이 스포티하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피드백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정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세팅인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하체 세팅이 부드러워서 카니발 리무진처럼 승차감이 좋아요. RPM 게이지를 꺾고 싶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금방 속도를 붙일 수 있고 고속 한계치도 스타렉스에 비해 높아졌어요. 시야각은 버스급이에요. 이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높아요. 시트 착자감은 1열은 널널하고 평범하지만 2열 릴렉싱 시트는 정말 내리기 싫을 정도로 편해요. 연비는 10km 정도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핸들 무게감은 소형차처럼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코너가 이어진 구간이나 아니면 주차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핸들 조향감이 좋아졌지만 승용 느낌을 내려면 좀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서스펜션 감쇄폭이 크기 때문에 잔여 진동이 발생되지만 편안한 범주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체가 길어서 그런지 전후면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7인승은 의존용이라 1열보다는 2열 승차감이 월등히 좋았어요.
요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쉐키 쉐키. 와, 역대급 푹신함이에요. 흔들리는 폭이 크면서 유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능 총평! 새로운 플랫폼으로 상용에서 승용으로 완전 탈바꿈했어요. 부드러우면서 힘있는 가속감과 편안한 승차감이 어우러지면서 고급 대형차 모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코너링은 약해. 전폭에 비해 키가 너무 커서 그런지 18인치 휠로는 감당이 안 돼요. 요즘 중형 SUV에도 20인치가 적용되는 세상인데 야박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너링만 빼면 카니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성능감입니다. 내부를 보자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 언밸런스함은 뭐지? 센터페시아를 보자면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공조 시스템 일체형 구조예요. 요건 신형 투싼에서 보았던 것과 같아요. 근데 버튼도 너무 많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운전 중 조작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비상등은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사용성이 좋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한 판으로 이루어진 일체형 센터가 최신식 느낌을 줘요. 근데 조수석과 쉐어를 위해서인지 운전석에서 공조 시스템이나 내비를 만질 때 거리감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도어 쪽을 보자면 차가 높은 만큼 윈도우 버튼들이 도어 끝에 배치되었어요. 근데 별다른 마감 처리가 없어서 창문 열 때 손가락 조심해야 돼요. 팔걸이 부분에는 인조 가죽을 적용시켰고 도어 포켓들이 많아서 수납은 넘사벽이에요. 뒷문은 전동 슬라이딩 방식이고 안전을 위해 수동 윈도우가 적용되었어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길이가 엄청 길어요. 센터 콘솔에도 컵홀더가 있지만 운전자만을 위한 컵홀더가 하나 더 있고 시크릿 수납 공간도 2개나 있어요.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오픈형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요즘 현대차에서 보던 모습이라 익숙해요. 기어노브를 보자면 센터와 붙어있는 모습은 스타렉스와 동일하지만 레버 형식이 아닌 버튼 형식으로 변경되었어요. 센터 콘솔부엔 컵홀더와 함께 큰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어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암레스트를 보자면 이렇게 큰 차는 암레스트 대신 개별 팔걸이가 적용돼요. 무난한 인조가죽 촉감이네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자면 7세대 아반떼를 시작으로 요즘 현대차에 들어가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서 스타리아만의 다른 점은 좌우에 반펀칭 가죽이 적용되었어요. 그립감은 밀도가 짱짱한 가죽이에요. 반펀칭 부분은 그립감이 와일드예요. 자, 그럼 스타리아의 크락션 소리는 뚜구뚜구뚜구. 그랜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소리가?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재질과 배치가 신선해요. 도어 쪽의 마감이 살짝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내부 총평! 스타렉스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에요. 특히 디지털 클러스터와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승용차 같아요. 여기에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누워서 갈 수 있는 2열은 리무진 부럽지 않네요. 하지만 고급화가 되려다 말았어. 아직까지도 2000년대 감성의 G색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많아요. 소재 변경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이 극강으로 상승할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을 보자면 북박이장처럼 여기저기 있어요. 콘솔 박스는 생수병 8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글로브 박스는 생수병 2개 들어가요. 대시보드와 도어 쪽에 특히 수납 공간이 많아요. 트렁크 공간은 3열 시트를 밀면 높이가 높아서 골프백을 세워서 한 4-5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탑승 공간을 보자면 1열 레그룸은 센터가 뚫려 있어서 많이 여유롭고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전폭이 1995mm예요. 넓다고 느꼈던 팰리세이드보다 20mm나 더 넓어요. 2열 공간은 레그룸 다리를 다 뻗어도 안 닿아요. 주먹 8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4개 들어가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원터치로 적용이 돼서 정말 편해요. 누워서 갈 수 있어요. 3열 공간은
레그룸 주먹 4개 들어가고 헤드룸은 주먹 3개 들어가요. 웬만한 SUV 뒷좌석보다 높네요. 에어백은 7개예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새로운 플랫폼이라 아직이에요. 리콜 소식도 역시 아직 없어요. 유지, 정비면에서는 2열 창문을 열고 슬라이딩 도어를 닫을 때 유리 깨짐 증상이 화자되고 있어요. 신차가는 라운지 기준 3,856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스타리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둔 안 살 거예요.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운전대 매력보다는 뒷자리 편의성이 정말 좋아요. 특히 라운지 7인승은 다리 받침대가 있는 원터치 릴렉션 시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예인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니발 리무진이 더 좋아. 물론 스타리아 라운지가 100만원 정도 저렴해요. 대신 원가 절감이 느껴지는 플라스틱 소재가 많아서 만족도가 낮아요. 그래도 가성비로 누워서 갈 수 있는 별빛 같은 차 스타리아 라운지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